네, 오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9일 일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제 뉴스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이 한국에서 좀 안타까운 좀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뉴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또 한국에서는 또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서 오늘은 빨리빨리 뉴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어제 한국에서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는 29일이죠. 이 미국에서는 지금이 29일이지만 어제 이 한국에서 29일에 제주항공이 이 무안이라고 하는 이 무안 국제공항에 이렇게 착륙을 하려고 했다가 이 착륙이 좀 이제 잘못되는 바람에 이 비행기가 사고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179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제주항공이면서 이 태국에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해가지고 무안 이 국제공항으로 이렇게 또 착륙을 시도를 하는 그 와중에 문제가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이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대요. 랜딩 기어가 이렇게 또 내려오지 않게 되면서 동체로 착륙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계속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이렇게 또 잡지 못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벽에 부딪혀 가지고 충돌하는 바람에 사고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179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비행기에는 181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하거든요. 181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맨 끝에 있었던 맨 끝에 이 꼬리 부분이 충돌을 하는 그 시기에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두 명이 생존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무원들 이제 두 명이었대요. 이 두 명의 승무원이 이 꼬리 쪽에 이렇게 또 앉아 있다가 사고가 이렇게 날 때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생존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 비행기가 굉장히 커다란 이제 비행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 이 무언으로 이렇게 또 오면서 이 비행기 안에 이 연료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벽에 이렇게 또 부딪힌 다음에 화재가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2차적인 그런 사고가 좀 이제 크게 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생존자는 단 2명 뿐이고 이제 나머지 다른 분들은 179분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997년도에 대한항공 괌 비행기 그 사건 사고 이후에 가장 커다란 이 대한민국의 이 비행기 사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199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악천후 속에 착륙을 이렇게 또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250여 명 정도가 이 비행기에 이렇게 또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조종사가 이 악천후 속에 이 착륙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착륙을 좀 이제 무리하게 이렇게 또 시도를 하게 되면서 이 언덕이랑 이렇게 또 부딪히게 됐다고 하네요. 부딪히게 되면서 사망자는 228명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생존자는 26명 정도의 이제 생존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997년도 이 괌 이 대한항공 이 비행기 사고 이후에 가장 심각한 비행기 사고였다 한국에서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진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더 인디펜던스 이 뉴스에서는 이렇게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 비행기 사고는 벌드 스트라이크 있지 않습니까? 새랑 이렇게 또 충돌을 하는 바람에 비행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비행기가 이 랜딩 기어가 이제 안 내려와서 이런 사고를 이렇게 또 겪은 거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느 한 영상을 이렇게 또 보니까 제주항공이 비행기가 이렇게 또 날아가고 있는데 엔진 한쪽에서 갑자기 터지더라고요. 터져가지고
아마 이제 벌드 스트라이크일 수가 있다. 네, 이 새랑 이렇게 또 충돌을 해가지고 엔진 한쪽이 망가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망가지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여러 문제 때문에 네, 랜딩 기어가 이렇게 또 네, 내려오지 않게 되면서 이런 일을 이렇게 또 겪게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비행기 기종을 본다고 하면은 안타깝게도 또 이 보잉 737기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737 맥스는 아니고 737 이제 8배 기종이었다고 합니다. 737 8배 기종은 옛날부터 굉장히 뭐 십수년 전부터 이제 사용해 왔었던 그런 이제 기종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항공사들에서 이 737 8배 기종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은 입증이 된 그런 기종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잉 737기이기 때문에 사고는 난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 아마 이 벌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이 보잉 737기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이런 좀 이제 안타까운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드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난다고 하더라도 이 랜딩 기어가 안 내려가지는 않는다. 랜딩 기어는 이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수동으로도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 왜 이 기장은 이 동체로 이렇게 또 착륙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기 전에 이 엔진 한쪽에서 이제 불이 탁 나는 게 이렇게 또 보였거든요. 아마 뭔가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이제 벌드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또 일어나는 바람에 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비행기가 이렇게 또 사고가 이렇게 또 나게 되면서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또 겪었는지 블랙박스를 이렇게 또 회수를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블랙박스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 블랙박스가 뭐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와가지고 지금 이 조사를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랙박스 그런 뭐 기록 자치들을 어쩌면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또 가지고 가가지고 복구를 이렇게 또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보잉 기술자도 오고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면밀히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은 한 달이 걸릴 수가 있다. 블랙박스도 이제 다 복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이제 걸린 뒤에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행기에 한 181명이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2명이 생존을 하고, 그리고 179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승객들 중에 이제 가장 이 나이가 이제 많았었던 50대 이상이 가장 나이가 이렇게 또 많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들, 이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10살 이하의 이제 어린이들이 5명이나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연소는 3살짜리 아이였대요. 2021년생 3살짜리 아이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속속히 계속해가지고 뉴스에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카톡도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승객들이 이제 자신의 가족한테 이렇게 카톡도 보낸 그런 기록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카톡을 봤는데, 이 비행기가 이 엔진에 이제 새가 이렇게 또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거 유언이라도 남겨야 되나? 라고 이렇게 카톡에 남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카톡이었더라고요. 너무나 좀 가슴이 아프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태국에 이제 갔다가 이제 되돌아오는 이 제주 항공 그 비행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또 이렇게 또 많이 갔다고 합니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또 많이 가가지고 이 가족 사진들을 이 엄마한테 이렇게 또 보내줬대요. 자신의 이제 손주, 그 엄마의 이제 손주죠. 자신의 아이랑 이렇게 또 사진을 찍은 거를 이렇게 또 보내줘가지고 엄마가 이거 너무나 이쁘다고 사진 많이 찍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 가족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거 지금 뉴스 나왔는데 이거 뭐냐고 연락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이 무안 이 공항이 이 국제 항공으로 이렇게 또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예, 뭐 진짜 최근 들어가지고 이 국제항공으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들어선 노선이라고 해요. 예, 이 제주항공에서 이제 무안이랑 그리고 이 태국이랑 연결을 하는 노선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 너무나 진짜 가슴이 아픈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든 간에 이 관제 탑에서는 네, 이 비행기가 네, 태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오면서 이제 착륙을 하기 전에 이렇게 벌써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주변에 이렇게 또 새가 많다 보니까 벌즈 스트라이크 조심해라. 네, 조심하고 예, 좀 이제 조심해서 예, 착륙을 해라라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 벌즈 스트라이크 조심해라라고 하자마자 예, 이 기장이 예, 이 벌즈 스트라이크 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바로 예, 이 연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네, 착륙을 하려고 했나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동력 손실이 네, 한 곳에서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비행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이 엔진 하나로만으로도 예, 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예, 뭐 무슨 뭐 긴박한 그런 일이 있었었겠죠. 네, 어쨌든 원래는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또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이렇게 또 내리게 되면서 예, 이게 예, 동체로 예, 이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동체로 착륙을 했는데 그런데 그 영상이 또 찍혔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예, 이 음식점을 하는 어느 한 분이 예, 갑자기 막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하는데 예, 그 장면이 모두 다 찍혔더라고요. 예, 좀 이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기 이제 영상에는 올려드리지는 않지만 예, 그 영상을 저 봤는데 이게 동체로 착륙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아,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벽에. 그 벽이 없었다고 하면은, 네, 이런 사고가 조금 이제 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생존자가 좀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갑자기 화염에 갑자기 휩싸이더라고요. 네, 너무나, 진짜 섬찟하고 이제 무서웠었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예, 어쨌든 이 기장분도 네, 이 파일럿분도 예, 굉장히 비행 시간이 많은 예, 이 경력자였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기장이 실수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예, 737-800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그런 예, 기종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 이 벌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예,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간에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비행기 사고들이 지금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아제르바이잔 그 비행기 그 사건 사고도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좀 이제 네, 불안하다,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야, 이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네, 그나마 이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또 생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 한국에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네, 너무나 어제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네, 생존자가 처음에만 2명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생존자가 더 나오겠지 했는데 그 2명 이외에는 네, 생존자가 이렇게 또 안 나오다 보니까 네, 더 가슴이 이렇게 또 아프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또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좀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네, 여기 네,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네, 비행기가 네, 이 착륙을 이제 잘못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사고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이제 불에 이렇게 또 휩싸이게 되면서 179명이 사망을 했다. 그리고 2명의 생존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불에 이렇게 또 휩싸이다 보니까 1,500여 명 이상의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또 달려붙어가지고 불을 빨리 이렇게 또 끄려고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방차 32대가 이렇게 또 동원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소방 헬기까지 이렇게 또 동원이 돼가지고 빠르게 진압을 해가지고 이 생존자를 더 이렇게 또 구하려고 했지만 생존자는 단 2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탑승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적자였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태국인 딱 2명이 있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신 179구의 시신들 중에 대략 한 88명 정도의 이제 신원이 이렇게 또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좀 정권이 지금 좀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이 돼가지고 이 재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덕수 님이 이제 대통령 권한인이 이렇게 또 올라왔다가 그분도 탄핵이 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 대통령
고난이니 지금 임명이 된 지가 48시간도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갑자기 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무안 지역을 특별 재난 구역으로 이렇게 또 지정을 해두고 이 대한민국은 일주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이렇게 또 정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엄청난 혼돈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참사가 또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죠.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태원 이 할로윈 그 참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어제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봤었을 때 이제 생존자가 2명이 나왔다라고 했길래 저는 거의 다 이제 생존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더 나오겠지 했는데 생존자가 더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사망자만 계속 더 늘더라고요. 처음에 뭐 생존자 2명, 뭐 사망자 뭐 20명 정도가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사망자들의 수가 막 30명이었다가 40명에 60명이었다가 뭐 100명이었다가 지금은 뭐 179명 모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 커다란 이런 가슴 아픈 이런 참사가 이제 대한민국에 또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기록 장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수거를 했다고 하거든요.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 조사는 아마도 한 달에서 수개월이 이렇게 또 걸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보잉 회사에서도 계속 이렇게 또 도와주고 이게 최근에 이런 이제 비행기 사고로서는 이제 가장 큰 이런 사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와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비행기 사건 사고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 한국에서 이제 무안에서 이 제주항공이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도 어제 이 한국 이 제주항공 이 사고 일어난 바로 다음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던데 캐나다 에어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에어에서 비행기 한 대가 착륙을 이렇게 또 하는 도중에 사고가 이렇게 또 나가지고 사고인지 모르겠는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또 불이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캐나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항공사에서 캐나다 어느 곳에 이렇게 또 착륙을 하는 그 와중에 이 활주로에서 이렇게 또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미끄러지게 되면서 어디에 이렇게 또 부딪혀가지고 불이 났다고 하네요. 불이 나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이제 불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있었던 그 승객들이 이렇게 또 사진을 찍거나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찍은 것을 이렇게 또 봤는데 이 윈도우 밖에서 막 엔진에서 막 불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단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바로 다 탈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생존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이렇게 또 보니까 이 너무나 진짜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요. 한국 제주항공도 이 불식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잘 탈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모두 다 생존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망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캐나다에서는 다 이렇게 또 생존을 했다고 하니까 좀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모두 다 한국이나 뭐 캐나다나 전부 다 생존했었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 비행기는 좀 조그만 비행기였다고 하네요. 이 후로필러가 달린 비행기였나봐요. 탑승자 한 73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모두 다 생존을 하고 뭐 부상도 뭐 거의 없다고 한다고 하네요. 부상도 이렇게 거의 없어가지고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비행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울어지고 뭐 소방차들 뭐 앰뷸런스들 다 이렇게 또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들 다 구조해 내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비행기가 불이 나기는 났는데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서 이렇게 또 보여주는데 후로펠러 비행기,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비행기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모든 탑승 인원 수는 73명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모두 다 이 구조가 됐다고 하니까
캐나다 익스프레스는 정말 좀 다행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이런 안타까운 이런 사건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 보니까 가슴이 또 너무 아파오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제르바이잔 그 항공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 항공기가 이렇게 또 추락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를 향해 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이 아제르바이잔이 항공기 추락 사고는 러시아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명한 인재죠. 러시아에서 여객기를 오인을 해가지고 격추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격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거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하고 거의 한 7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정확히 67명이 이렇게 또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38명이 아마 사망을 했고 29명이 한 절반 정도가 생존을 하고 이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 너네가 이 격추를 해가지고 우리 비행기가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제르바이잔 측에서는 지금 이 러시아한테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과를 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해라.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책임을 지라라는 그런 소리죠. 문제에 대해서 이 책임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제 보상을 너네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아제르바이잔 측에서는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러시아에서 오인을 해가지고 이제 여객기를 이렇게 또 격추를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푸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안하다, 어폴로자이즈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이게 우리 잘못으로 이렇게 또 된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책임을 지금 회피를 하려는 식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책임을 아직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 아제르바이잔 격추 사건을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 이 여객기 격추 사건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옛날에 2014년도에 또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분쟁이 이렇게 또 있었을 때 그때 말레이시아 이 여객기 한 대를 러시아가 지대공 미사일로 또 오인을 해가지고 격추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여객기를 이렇게 또 격추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러시아 근처로 날아가는 그 비행기는 웬만해서는 안 타는 게 상책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비행기라는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고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안 나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비행기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아제르바이잔서부터 일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이런 사고가 크게 일어날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 타는 게 좀 이제 무섭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구구파들, 좀 이제 극단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구구파들이 마가를 이렇게 또 외치면서 H1B 비자 있지 않습니까? 고숙련된 그런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취업을 이렇게 또 해주는 이 H1 비자에 대해 가지고 마가 구구파들이 이거는 이 미국의 일자리를 이렇게 또 빼앗아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H1B 비자를 금지를 이렇게 또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니 이 인종차별주의자들아 이 H1B 비자는 미국에 있는 이 기술 산업이 급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모두 다 미국으로 이렇게 또 불려 들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너네가 그걸 이렇게 또 막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바보 같은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H1B 비자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 편에 이렇게 또 일론 머스크 이제 손을 이렇게 또 들어주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제가 어젠가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나 이 마가 구구파들이나 그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편을 이렇게 또 들어주게 되면서 구구파들이랑 또 좀 갈등이 이렇게 또 있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다. 이 기술자, 전 세계에 있는 이 기술자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또 쓰게 하는 것은 미국 이 기술 산업에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편을 이렇게 또 들어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2016년도에 이 저번 1기 대선 때 이런 공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 H-1B 비자는 미국의 일자리를 이렇게 또 뺏어서 가고, 그리고 임금을 낮추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H-1B 비자에 대해 가지고 반대되는 입장을 이렇게 또 이 트럼프는 예전에는 그런 공약을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또 뒤집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 편에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또 섰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마가, 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트럼프가 내놓은 그런 정신이지 않습니까? 이 마가 정신을 이렇게 고지곧대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트럼피들, 이 구구파들은 좀 이제 벙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니, 분명히 트럼프 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편을 드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이 트럼피들끼리 이 일론 머스크 편 그리고 구구파 편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갈등을 이렇게 또 빚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피들 사이에서도 지금 쪼개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경멸스러운 바보 같은 새끼들아, 구구파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너네들 같이 바보 같은 새끼들 때문에 미국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것이다. 공화당에서 이런 새끼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한다. 라고 엄청나게 좀 강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이렇게 또 보니까, 원래 이게 마가 정신이었거든요. 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냥 이제 무조건 이제 미국에서만 다 하고 막 완전히 구구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마가 정신이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 마가에 이렇게 또 끼게 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는 좀 이제 민주당 편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번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요번에 완벽하게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붙게 되면서 이게 좀 뭐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엑스맨으로 지금 이 트럼피 속에 스며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마가 정신을 흐트러 놓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일론 머스크 다시 이제 호감이 이렇게 또 생기는 게 아닌가. 지금 이 트럼피들 속에서도 막 트럼피들 막 쪼개가, 트럼프가 쪼개는 것이기는 쪼개는 것이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 트럼피들을 조금 더 이제 구구파에서 조금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도 이제 완벽한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대성공을 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론 머스크는 완벽한 이 마가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마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트럼프랑 이렇게 또 붙어먹게 되면서 이 마가 정신을 이렇게 또 흐트러 놓고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이거 엑스맨으로 지금 일부러 트럼프 편에 이렇게 또 들러붙게 되면서 다 이렇게 좀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또 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또 일론 머스크가 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뭐 마가 정신을 이렇게 또 흐트러 놓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 구구파들은 이 H-1B 비자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이 기술자들의 이제 일자리들을 이렇게 또 빼앗기고 있다. 거기에다가 임금까지 지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론 머스크는 이 H-1B 비자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 기술 산업들이 계속해가지고 더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미국으로 다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구구파들한테 이 인종차별, 이 무식한 새끼들아, 이 인종차별주의자, 이 무식한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 이 마가들끼리 이 트럼피들끼리 이렇게 또 싸우는 것을 보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네, 일론 머스크 잘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의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1월 중순쯤에 이 취임식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1월 20일에 대통령 권한을 전부 다 이렇게 또 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이든노믹스가 아니라 이제는 트럼프노믹스 2.0 시대를 이렇게 또 맞이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과연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는지 이렇게 또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JP 몰건, 뭐 모건 스탠리 이런 곳들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들어서게 되면서 지금 관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세금들을 깎아주기는 깎아주지만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또 이제 직면할 수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또 직면을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때 이제 가장 좀 심각하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더 이렇게 또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의 이제 가능성을 이렇게 또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는 것은 우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관세를 10%에서 20%대로 지금 올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멕시코랑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20%인가 관세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가는 35%가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려고 하고, 그 밖에도 이제 모든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10%에서 20%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브릭스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반대를 하는 그런 세력들,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뭐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금 100%를 지금 매기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전부 다 생산이 되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인데, 이렇게 수입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이런 뭐 투자 은행들은 이 미국 2025년도에는 뭐 경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기는 있는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이제 관세 정책들이나 그리고 지나친 이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 모든 이 기관들이 안다고 하면은 다 대비를 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잘 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 침체는 가장 높을 때 갑자기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오늘은 이 한국에서 일어난 좀 이제 가슴 아픈 그런 일 때문에 이 뉴스를 진짜 올릴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뉴스를 한번 올려드려 봤는데, 어쨌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을 하긴 했지만 이제 남은 가족들이 가장 이제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